언제부터 이 코리아가 지구방위대가 됐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벌운동을 가리켜 후대에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집권 연장을 위한 물타기. 안녕하세요, 임준석입니다. 얼마 전 국정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 대한민국 국군 파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코리아의 이름으로 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세계대전이라니요. 무슨 얘기가 거기까지 가?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지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트리거가 됐었던 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청년에게 암살된 일이죠. 그래요. 이처럼 이 세계사적인 참극은 우리 코리아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K국뽕이 이 세계사의 메인 빌런이 된다. 이런 거 아닌가. 사실 지금의 파병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도 파병 맛집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때는 660년,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연합 군사작전을 전개합니다. 목표는 백제. 결국 백제는 멸망하지만 얼마 뒤 또 하나의 참전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왜? 지금의 일본이지요. 일본은 대체 뭔 이유로 한반도에 파병을 하게 된 걸까요? 형님 같은 친구, 백제가 무너지면 우리 일본은 섬에 고립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주로 백제를 통해서 한반도와 대륙의 문물을 수용하고 교류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병된 5만 명의 왜군들, 5만 명이라니, 이 고대시대 때 5만 명들, 완전 살림살이 다 갖고 온 겁니다. 이들은 백제 부흥운동군을 지원하면서 신라, 당 연합군에 맞서게 되지요. 한중연합군과 한일연합군의 싸움이라, 이거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결국 백강, 지금의 금강에서 이 동아시아 일대 운명을 가른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라 당 연합군이 백제 외 부흥운동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이후 신라는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 파병한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보니 국군의 이 해외 파병식이 거행되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입니다. 이후 거의 10여 년간 우리 군은 베트남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이어지던 시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6.25 전쟁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지요. 그래서 공산권의 세력 확대를 막자. 근데 이건 미국 같은 대장님들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먼저 미국에 참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린 당시 경제 개발하는데 돈도 부족해.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북한에게 밀릴 텐데 혹시 이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할 때거든요. 미국 형님, 저희 베트남에 가겠습니다. 코리아 원더풀 굿잡이요. 네, 근데 저 돈 좀... Of course. 자본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요. 와, 미국 형님 크게 한 방 쏘시겠죠? 1966년 주한미대사 브라운이 작성하여 합의한 브라운 각서. 우리는 파병의 대가로 경제, 군사 지원을 약속받게 되지요.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요. 결국 고대 삼국시대건 현대사건 파병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꼭 모두가 그렇게 파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뇌절 플레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 달 만에 수도 한양으로 진격해 옵니다. 다급해진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빤스런하십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에 원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당시 명나라는 재정이 파탄 상태고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 이 대다수의 대신들은 조선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황제가 놀랍게도 파업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만력제 어느 날 꿈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형님, 저 관우입니다. 관우? 아니, 그럼 내가 유비? 네, 형님. 지금 장비가 위험합니다. 어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 장비는 어딨단 말인가? 동쪽에 있는 저 국가의 왕, 그가 장비입니다, 형님. 꿈에서 깨어난 만력제는 신하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봐라, 조선
조선에 대규모 우리 명나라 군대를 파병할 것이다. 어서 가서 조선 왕을 구하라. 폐하, 지금 그럴 여력이 없사옵니다. 이놈, 유비가 어찌 장비를 외면한단 말이냐. 예? 그게 무슨 말씀? 결국 이 임진왜란은 희대의 사기 캐릭터 이순신이라는 영웅의 등장과 명나라 군대의 이 무한 공급 러시로 이 조명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명나라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임진왜란의 무리한 파병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망조 태클을 막 타게 됩니다. 이후 새롭게 성장한 이민족의 국가 청나라가 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니 바로 16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이지요. 그치만 이번에도 우리 명나라 형님들 도와주러 오시겠죠. 근데 소식이 없네요. 이 형님들 나랑열차 탑승 중이십니다. 그렇게 조선은 청에 패배하여 굴욕적으로 항복하게 되고요, 명나라 역시 얼마 뒤 멸망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에 명나라 군대를 파병한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명나라에게는 자살골이었던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사실 한국사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군과 싸운 경험이 있어요. 때는 1654년 청나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조선은 러시아군과 싸울 군대를 파병하라고 말이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 유럽은 이 모피 때문에 난리였었는데요. 귀족의 전유물이었었던 모피가 일반 평민에까지 널리 확대되면서 인기가 폭발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뭐라? 모피로 이거 떼돈 벌 수 있겠는데? 이에 러시아는 동쪽 시베리아 쪽으로 진출하면서 모피 가죽 찾으러 다닙니다. 요렇게 귀여운 애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고 하다 보니까 오잉 밑에 청나라가 있네.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 패배 이후에 굴욕적으로 청에게 항복한 그 이후의 시대였었거든요. 뭐 하고 있었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에게 원군을 파병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이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에게 복수하자라는 이런 북벌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청나라가 러시아 치자고 조선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해 온 겁니다. 과연 우리의 조선 이를 수락할까요? 수락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뇌절입니까? 힘이 딸리는데 어쩌겠어요. 이 파병된 조선군은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는데 이를 나선정벌이다라고 합니다. 이 복수를 위해 공격할 국가를 도와주고 온다? 이거 참 어이가 없네. 그럼 청에 대한 복수, 이 북벌은 하긴 했나요? 안타깝지만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게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거는 국익을 위함일까요? 아니면 뇌절 플레이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쟁 당사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 즉 나토 지역. 나토가 뭔가요? 미국, 유럽, 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집단방어 군사 동맹체예요. 우리 한반도 지역과는 표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단체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나토 회원국들 대다수는 자국민을 파병하는 명시적인 참전을 아직까지는 선언하진 않은 상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 코리아가 지구방위대가 됐습니까? 이 적국이 되고 있는 러시아는 또 어떤가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었습니다. 초코파이, 도시락 라면, 그리고 메로나 이런 것들 러시아의 국민 간식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로호 우주 기술도 이 러시아에서 핵심 기술을 전수받았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뽑아먹을 게 많은 국가가 러시아였었는데 이 국가와 고민 없이 적대 관계로 돌아선다. 이게 국익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편에 서게 될 우크라이나의 태도입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이 사우스 코리아 돈 좀 보내. 무기 좀 보내줘. 군대도 보내. 아니 이 아저씨 사채업자인가요?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하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야스쿠니 신사가 뭔가요? 일본의 전범들 그리고 우리를 탄압했었던 일제강점기 때 인물들이 묻힌 그런 곳입니다. 정말 국익을 추구하는 파병을 할 거면 이에 대한 사과 또는 정정 또는 그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나요? 역시 K호구란 이런 겁니까? 마지막으로 국내 여론 동향입니다.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83.7%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을 직접 파병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파병이 아닌 무기 지원에 찬성하지 않는 비율도 7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개입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모든 정책을 여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요. 그런 결정은 이후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이클 자체, 그것이 대의 민주주의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북한군의 파병은 우리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잖아. 어떻게든 나가서라도 막아야 한다. 아니, 우리가 아직도 북한 정도 국가를 신경 쓰며 살아야 될 국가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피 흘리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북한을 무찌르자. 에이, 설마 이거 아니시겠죠?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럼 뭔가 착오가 있으셨을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한국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후금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명에 올인하는 이 명발하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는 병자호란의 발발, 굴욕적인 항복,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이었었지요. 이 전쟁 발발과 패전의 책임을 져야 될 서인들이 뒤이어 시행했었던 정책이 바로 청해 복수하자라는 북벌운동. 그래서 이 북벌운동을 가리켜 후대에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집권 연장을 위한 물타기. 일촉즉발로 향해가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한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찐곡TV 임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